우리 다음 주 비전 트립을 놓고 저는 지금 얘기할 거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갈 건데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사전에 알아야 될 내용들을 조금 한번 빠르게 좀 정리를 해서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랩넌트는 반드시, 이거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반드시 서밋을 연구해야 된다. 여러분 3 서밋이라고 하죠? 3 서밋 뭐예요? 세 가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근데 왜 3 지도자라고 안 하고 3 서밋이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다 3에만 초점을 두는데 왜 갑자기 왜 3 서밋이지? 3 지도자라고 안 하고? 서밋의 뜻을 좀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자,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산 꼭대기, 탑.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정상회담을 얘기해요. 각국의 대통령들이 모여서 하는 회담을 얘기해. 근데 류 목사님이 표현을 하실 때, 단어를 사용하실 때 3 서밋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탑에 올라라. 일단은 산 꼭대기에 올라라. 여러분이 있는 그 분야 또는 그 현장, 여러분들 어차피 다 학교에 있어요. 근데 각자 자기 학교가 다 달라. 반도 달라. 교회도 다 달라. 집도 다 달라. 그 분야에서, 그 현장에서 탑이 되라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돼.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최고 경지에 올랐다. 그 분야에서.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죠. 전 또 출판사도 하고 있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청신에서 하고 있죠. 제가 가는 곳마다 탑이 되려고 저는 하나를 하더라도 좀 탁월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가져야 돼. 최고 경지에 오르려면 뭔가 실은 들어와야 돼. 둘 중에 하나예요. 악신이 들어오거나 성령이 들어오거나. 그게 없으면 다 저 밑에 있어. 서밋이 아니라 저 밑에야. 여러분 서밋이 되겠다. 그럼 경지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서 망대를 가지겠죠. 탑에 올라가면은 멀리까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산 밑에 있으면은 멀리까지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없어요. 올라가야 보이니까 막 야호 이러고 막 뭐 연기 피우면 그것도 보고 할 수 있죠. 구름도 보고 막 산도 보고. 근데 그거를 하고 나면은 정상회담이 가능해져요. 정상회담은 각국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그냥 뭐 수다 떠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나 공유해야 될 사항들을,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같이 논의하는 거죠. 그래서 포럼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하는 포럼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가짜 포럼이죠. 가짜 포럼. 은혜 받은 척하는.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내가 응답받은 것, 그리고 또 해야 될 어떤 그 전도 전략 같은 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전략을 세워가는 거죠. 그런 포럼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탑이 되면 그런 포럼들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3 서밋이 되라. 이런 말들을 좀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조금 단어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 그게 망대예요. 볼 수 있어야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플라톤이 뭐라고 했냐면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정치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저도 없었어요. 저도 한 30, 한 7, 8까지 관심 없었어. 난 정치꾼들 정치질하니까 짜증나. 막 욕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돼?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들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 랩넌트 서밋이 있고요. 네피림 서밋이 있어요. 단어들을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가졌어. 만약에 지금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이 언약을 가졌다. 그 랩넌트다. 그리고 언약 가진 중직자, 언약 가진 목회자. 이분들이 만약에 이 정치,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네피림 서밋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 이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자녀를 낳고 또는 교회 후대들, 동생들, 이 친구들한테 악영향이 끼쳐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로는 이제 다음 경제 정책이라는 걸 세워. 네피림 서밋들이. 그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요? 세금을 걷어야 돼. 세금 정책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이런저런 복지를 주죠. 근데 이것들이
지금은 뭐 10만 원 쿠폰 받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45만 원을 내야 돼. 지금 여러분들 엄마가 막 치킨 사주고 해서 막 많이 맛있게 먹었죠? 나중에 45만 원을 여러분이 내야 돼요. 그런 악영향들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 알고 있어야 돼. 뭐 금리, 부동산, 주가 이런 것들이 막 요동을 쳐요. 이런 문제들이 온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건 직접적으로 여러분하고 관계 있는 문제예요. 교육정책이라는 걸 세워요. 교육부를 통해서 교육과정, 그래서 공교육을 하죠. 자, 여기 있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죠. 다니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라에서 세운 그 교육과정, 그 시스템을 배워야 돼. 교과서를 통해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세상 학문을 여러분들이 계속 주 5일을 집어넣고 있죠. 여러분들이 겨우 교회 뭐 한 일주일에 많이 오면 한 3번 오고 4번 오고 할 텐데 학교에서는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세상 학문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돼? 다른 세대가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세대란 교육을 지금 학교에서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걸 받고 있어 지금. 그래서 법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공무원이 종교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법적인 어떤 저런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그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전파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은 거라고 저거를 세운 사람이 얘기했어. 직접적으로.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이게 뭐야? 기독교 안에서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니까 얘는 기독교 없애야 돼.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지금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야. 내용으로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한테 막 진화론 사상을 집어넣어요. 학교에서 창조론 배워요, 여러분? 아니 중립을 지키면 양쪽을 다 배워야지. 하나만 배우잖아. 인권, 특별히 젠더라는 이데올로기를 계속 여러분한테 심고 있어요. 여러분 다 잘 모르지만 지금 그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여기 해당되는 사람. 여러분들 그 집에 가서 나중에 학교 가서 체육 교과서 보세요. 생태형 스포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생태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상을 심어 넣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을 그냥 자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진화론은 여러분을 동물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의미는 모르지만 그 단어가 딱 심겨져가지고 나중에 대학을 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거를 말하는 교수를 만났다. 잘못 만났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 같은 거.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공산주의 사상이 지금 교과서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 지금 다 심겨져 있어. 이게 교회까지 막 들어와 있어. 신학 안에도 들어가 있어. 그걸 몰라서 그래. 그래서 언약을 가진 자들이 이런 것들을 모른다? 네피림 서밋에게 지배를 당한다.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교회를 말살시키는데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후대를 말살시키려고. 여러분들을 말살시키려고. 그 모세 시대 때 유아 학살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태어났을 그때 유아 학살이 있었잖아. 지금 반복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된다. 이건 제가 지난 학기 때 여러분들 보여줬던 이미지인데 3단체들이 이런 학문을 통해서 특별히 엘리트들 그래서 과학, 심리, 경제, 정치, 철학, 신학 해서 이제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4명을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중에서 1명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역사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실패를 했어. 근데 그 마르크스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조용한 혁명, 이렇게 막 폭력적인 혁명을 하니까 이게 안 돼. 그러면은 조용히 하자. 그래서 어떻게? 사회 변화, 뭐 사회 정책, 학교로 들어가, 교회를 무너뜨려.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문화를 막 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들고 막 마약 중독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한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이런 학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연구한, 이런 논문을 쓴 교수를 잘못 만나면 여러분들 나중에 교회 안 와요. 그래서 대학 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올해 이건 안 거예요. 유엔에서 SDGs, 우리 학교에서 이거 얘기하는 거 들어봤다. 혹시 손? 여기 소명이, 그리고 민우. 또 다른 학교는 없어요? 그 유엔의 산하기관이 있어요.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 여기서 그 우리나라만 해도 한 465개교가 여기에 속해요. 유엔에서 SDGs라는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7가지 주제를 여러분들한테 그 사상을 심고 있는데, 지금 부천에, 제가 인천까지는 조사 못했고 부천에만 6개 학교가 있다. 소명이는 소명여고 다니는데 소명여고가 해당된다. 가톨릭 재단인데 저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기 뭐 석천초, 부천 일신중, 경기 경영고, 뭐 부천 북구 송내고, 나머지 학교도 속해 있다. 여기서 뭐 가르쳐요? 저 SDGs를 가르쳐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지. 학교가 3학년이 있고 뭐 한 10개 반이 있으면 이제 대략 어느 정도 될까? 부천에만 한 4,500에서 4,800명. 전 세계로 해보니까 한 750만 명. 750만 명의 다른 세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어떤 세대냐면은 복지 대상자로 그냥 남아있게 만들려는 거예요. 누군가 자꾸 도와줘야 돼. 자, 여기 여러분들 용돈 받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자, 다 받고 있네요. 다 내리고. 나는 용돈을 일을 해서 일을 해가지고 받고 있다. 손. 자, 여러분 다시 복지 대상자예요. 가정 안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 그거를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괜찮은데? 좋은 내용인데? 아니, 그런 전략을 숨겨서 좋게 포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17개가 뭔지 좀 나중에 좀 연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지원을 막 줘. 막 어려운 국가 도와줘야지. 막 이거 뭐 여자들 도와줘야지. 뭐 장애인들 도와줘야지. 소수 인권 도와줘야지. 막. 그럼 이제 막 사람들 이거 안 도와주면은 너네 안 도와줄 거야. 막 이렇게. 너네 여기서 빼버릴 거야. 막 계속 이렇게. 그래놓고 어느 순간 그 재원을 탁 끊어버리면 이제 종노릇을 하게 되는 전략이 그렇게 됩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한테 지배당하는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돼. 그걸 넘어서서 악의 영들과의 지금 싸우는 거구나. 영적 전투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걸 알아야 돼요. 류 목사님이 저는 요번에 알았어. 류 목사님이 여러분들 랩넌트 여러분들 서밋이 되세요 하는데 실은 서밋은 다 될 수가 없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계속 그 메시지를 하는 거야. 이 말을 알아듣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계속 WRC도 하고 뭐 학교도 세우고 계속 하는 거야. 이 말을 알아듣는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 사무엘이 다윗 형들 쭉 보고는 여기 없는데 다윗 보자마자 알았어. 요게벳은 모세를 낳고 보자마자 알았어. 잘생긴 것을 보고. 뭐 애기가 잘생겨봤자 얼마나 잘생겼겠어. 보자마자 안다니까.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 그래서 청소년 때 지금 여러분 시기 때 반드시 해야 될 것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사,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사, 세계사.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스토리 아니고 히스토리야. 그래서 재앙은 반복되고 있어. 근데 재앙을 막는 사건도 벌어져.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를 봐야 돼. 역사 공부를 하면서. 2번째는 위인 연구해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서밋을 연구하는 거야. 이 서밋을 그냥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거를 보라는 게 아니라 인생 전환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 위인이 되겠다, 이 서밋이 되겠다는 뭔가 하나의 생을 걸고 도전한 거거든요. 미쳤다고 그걸 하냐고. 미쳤으니까 하는 거지. 그럼 도대체 왜 미친 거지? 왜 생을 걸고 이거를 하는 거지? 그거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도 그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 그 쉽지 않은 서밋의 여정을 어떻게 갔는지를 보고 배우고 여러분들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비슷한 사람이라도 될 수 있지. 또는 그걸 뛰어넘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똑같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이런 서밋의 자질을 갖춘 사람은. 근데 불신자가 갖는 게 낫겠어? 신자가 이걸 갖는 게 낫겠어? 하나님 자녀로서 쓰임받는 게 낫잖아요. 요거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안에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고 그때마다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봐야 된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서 갈등이 있어요. 자, 여러분, 나는 고향이 경상도다. 손. 나 경상도예요. 또 여기 또 몇 명 있으시고 없는 자, 그럼 전라도다. 자, 부모님 기준으로 합시다. 우리 부모님은 경상도 분이시다. 그리고 전라도 분이시다. 있죠? 그럼 여러분들 부모님 보면은 뉴스 보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걸 맞다 틀리다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근데 막 싸워. 지금 뉴스 틀면 저것 때문에 싸워요. 두 번째는 뭐냐? 남북 갈등이 있다. 남한과 북한. 오늘 또 마침 제가 이거 하는데 북한 선교국 주관을 해가지고 오늘 핵심 예배하는데 이거 전쟁 통일이 아니고 이념 통일 아니고 뭐로 하랬어? 복음 통일. 지금 학교에서는 통일이 돼야 된다고 배우고 있죠. 우리의 소원은 진짜요?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되면 안 돼. 통일되면 큰일 나. 여러분들 그냥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지금 통일되면 큰일 나. 북한은 전도 대상 국인 거지 통일을 하면 안 돼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세뇌받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 알아야 돼요. 민족 갈등이 있어요. 자민족 중심, 그럼 다민족 중심. 자민족 중심 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야지. 거기 막 쇄국하고 막 외국에서 들어와. 다 문 열고 다 들어오세요. 막 해. 양쪽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장단점들 알고 봐야 돼. 이런 것들을. 이념 갈등. 그래서 보통은 좌파 우파. 대표적으로 요즘에 뭐 민주당, 국힘 막 싸우죠. 근데 좌파 우파의 단어가 무슨 뜻인가 잘 알아야 돼. 그 뉴스나 언론이나 뭐 부모님 하는 말은 그냥 참고하시고 실제는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돼. 진보 보수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좌파와 진보가 같은 뜻이 아니에요. 우파와 보수가 같은 뜻 아니에요. 뜻이 달라요. 근데 막 뒤섞여서 쓰고 있어. 모르면 여러분들이 세뇌된다. 무식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무식하면 프레임에 속아요. 세뇌돼요. 제가 흰색을 읽을 테니 노란색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무식하면 다시 무식하면 영적으로 무지하면 여러분들이 프레임에 속는 건 뭐 그럴 수 있어. 사단의 전략에 속는다는 거예요. 이런 학문이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대학 가기 전에 알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걸 이렇게 좀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뭐 이승만 이런 걸 얘기를 하려니까 막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대. 무식하면 프레임에 속는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사단의 전략에 속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이 좀 조사를 한 다음에 평가를 좀 다시 하시고요. 실제로는 좀 알아야 돼.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꿈꿨어. 그 꿈을 실현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이건 어떤 엄마가 교과서들을 보니까 다 이상해. 그래서 본인이 막 연구해서 쓴 책이고요. 독립정신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직접 쓴 책이고 저거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영화예요. 건국전쟁.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아펜젤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배제 학당을 만들었어. 근데 여기에 갑자기 어떤 청년이 딱 나타나. 이승만. 제 이름은 이승만입니다. 막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야. 선교사들이 이 친구를 딱 보고 알았어. 조선을 복음화하려면 얘를 복음화시켜야 돼. 얘를 개종시켜야 돼. 근데 이승만이 왕족이었거든요. 예전에 막 갓 쓰고 막 내 양반 가문인데 저 서양에서 들어온 거 뭐. 이제 우선은 이제 이런 시험을 볼 수 없게 됐어요. 과거 시험을 볼 수 없게 됐어. 가보개혁이 일어나가지고 폐지가 됐단 말이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별 수 없이 배제학당을 간 건데 야 서양 이거 한번 보니까 좀 배워둘 필요는 있겠다. 내가 기독교를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배워둘 필요는 있겠다 해서 다닌 거야. 근데 이거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보고 조선을 복음하려면 이 사람을 해야겠다. 내 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에 안 했어. 그냥 열심히 독립운동하는 거 막 열심히 했어. 근데도 선교사들이 그냥 도와줬어. 언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겠거니 하고. 이러다가 이제 이분이 그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제 좀 여러 가지 누명을 쓰고 해서 감옥을 갇혔는데 그 한창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탁 터져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우리나라를 서로 갖겠다고 지들끼리 싸우는 전쟁이 일어난 거야. 이씨 우리 건데 왜 지들이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 당시에 29살이었어요. 저는 지금 40이 넘었는데 29살 때 뭐 했나 몰라. 근데 이승만은 딱 보고 이거는 진짜 지금 위험한 시기다. 그래서 뭐냐, 조선 독립을 위해서 이 조선 사람들을 각성시켜야 돼, 계몽시켜야 돼. 그래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요만해. 두께가 이만해. 감옥에서 쓴 책이야 이게. 29살 청년이.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면 이제 독립시켜야겠다. 아시아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그랬는데 1904년 2월에 이 결심을 했잖아요. 그 연말에 가서 갑자기 풀려나. 이 사람이 사형 받고 종신형을 받고 살고 있었단 말이야. 무기징역으로. 그러니까 소망이 없었다가 갑자기 이 전쟁 터졌으니까 이거 남겨서 우리 조선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해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풀려나. 그래서 막 미국을 갔다 오는 상황들이 벌어져. 그래서 이 사람이 조지 워싱턴대 학사, 하버드대 석사, 프린스턴대 박사 5년 5개월 만에 저걸 다 끝내버려요. 불가능한 게 된다니까. 좀 더 깊은 건 좀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고. 다음. 이 독립정신에다가 뭘 썼냐면은 나라 집이라는 말을 써요. 국가가 아니고 나라 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국가 별로 관심 없지. 근데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불이 나면 불 끌 거예요, 안 끌 거예요? 꺼야지. 끄는 게 정상인인 거지, 그지? 안 꺼요 한 거 친구는 지금 장난친 거고 실제로는 끄게 돼 있어. 그럼 내가 죽는데, 거지 되는데. 근데 나라가 아니라 나라 집이야.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 불 나면 불 끌 텐데 왜 나라에 불이 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냐. 관심 가지고 불 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으니까 여러분들 감각이 없으니까 집이다라고 생각하라. 그 얘기인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교영이 때문이야. 주원이 때문이야. 민우 때문이야. 민지 때문이고 소명이 뭐 하은이 여기 있는 친구들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정현우 목사님, 정명선 목사님 계시는데 다 목사님들 여기 사역자분들, 중직자분들 때문이에요. 관심 없어서요. 알아야 돼. 책임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개인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 할 수 없어. 나 이거 못해. 포기하고 싶어. 그거 버려라. 한 마음으로 나라 지켜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맨날 중국의 그 청나라 이런 데다가 막 조공 바치고 막 일본에게 속국되고 막 500년 뭐 30몇 년 이렇게 막 남들 종살이만 했던 나라잖아, 우리나라가. 독립이라는 걸 꿈도 못 꾸는 나라야. 아예 그 단어 뜻도 몰라. 그 사람들한테 그 마음에다가 독립 두 글자를 심기 위해서 이만큼의 책을 쓴 거예요. 이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과학,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등을 알려주는 거야. 알아야지. 지금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우리나라 당시 어떤 시기냐면은 뭐 개기일식 일어나면은 뭐 재앙이 오나 봐. 막 달 떠놓으면 막 손 빌고 막 이런 시대야. 그런 시대 사람들한테 자전이 있고요, 공전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365일이 걸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사람들이 거의 이해 못했어요. 근데도 막 사람들이 읽기 시작을 했어. 이분이 이 책에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우리나라가 좀 근대화, 개화가 되는 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무지해서야. 모르니까. 독립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 단어 자체를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아예.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근데 다음에 이런 기회들은 계속 올 건데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 당시 조선 사람들한테 쓴 책이에요. 여러분들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다음. 저는 이승만은 CVDIP가 맞다고 생각해요. CVDIP다. 왜냐면은 이분이 처음에 선교사들 막 외국인들 막 들어올 때 이걸 좀 싫어했어. 양반이잖아. 싫어했어. 근데
회심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내가 사형수로서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지금 항상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같아. 그 마음을 딱 가지는 순간 막 이 감옥 안에 막 빛이 가득하다는 걸 이제 체험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언제 죽을지도 몰라. 지금 현재 상황은 내가 그래도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하자.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내가 만들 수 있도록 후대를 교육시키자. 그래서 도서관도 만들고 그 안에서 거기 안에서 태어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 교육시키고 막 글 남기고 책 남기고 뭐 이것만 남겼겠어요. 몇 개 더 남기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 책의 끝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세계 여러분들 이거 여기 내가 많은 얘기 썼는데 요거 보시면은 세계 문명인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부국강병해졌다. 그래서 그럼 우리도 배워야지. 기독교로 이걸 근원을 삼아서 우리 좋은 나라 일으킵시다. 이 사람 어차피 죽을 거잖아. 지금 죽을 수 있잖아. 언제든.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근데 풀려났어 갑자기. 그래서 미국 가고 막 공부를 하게 되고 막 나중에 열심히 하다 보니 갑자기 대통령이 돼버렸어. 다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만든 정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중요한 것만. 이제 처음으로 헌법회의 이렇게 할 때 기도했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신 그 국회의원이 있어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했어요. 이승만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는 나가 학교 가야 돼. 주의 날을 국경일로 정한 거야. 군대의 군종제도 이런 걸 도입을 했고요. 군인들이 와서 믿어야지. 감옥에 갇혀도 믿어야지. 그래서 형목, 감옥 안에 목사님 제도를 두었고 뭐 기독교 신문 방송사, 학교, 신학교, YMCA, YWCA 그리고 뭐 기독교 선교사 우대하고 뭐 어떤 후원 물품들을 교회나 교역자들, 신학교 등에 이제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어쨌든 혜택을 받게 돼 있다. 근데 좀 이런 것들을 서밋 한 명이 중요하구나. 좀 연구를 좀 해보세요. 좀 더 깊은 내용들은.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서밋은 우리가 이제 가볼 박정희. 이분은 전무후무한 자립 시스템을 남겼어. 독립을 했지만 실은 우리나라가 자생할 수는 없는 구조였는데 박정희가 이제 경제 정책을 막 일으키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혹시 초가집 사는 사람 없죠? 여러분들 박정희 아니었으면 초가집 살아야 돼. 여기 올 때 차 타고 다 그렇게 했죠? 만약에 없었다 그럼 여러분들 걸어와야 돼. 어제 출발해야 돼. 그래야 오늘 도착해. 막 이런 지금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알아야지. 평가는 나중에 해. 연구를 하고 평가는 나중에 해. 역사적으로는 알아야지. 객관적으로. 자, 이런 책들을 참고했고 다음. 우리나라가 거의 뭐 해방이 됐지만 뭐 공장이 있겠어요. 뭐 사람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 다 종로를 타던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일제 시대 때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했는데 어릴 때 위인전을 막 독서를 했대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나폴레옹, 이순신 이런 사람들의 책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근대 교육을 좀 받았어요. 18년 정도 받았는데 이걸 갖고 이제 조금 논란이 많았어요. 막 이제 일본 학교에 다녔다. 자, 근데 나라가 뺏겼어. 우리 나라가 이제 일제 식민지로 전락을 했어요. 그럼 국적이 뭐예요? 일본 국적이야. 한국 국적이라는 게 없어. 그럼 어디 가서 배워야 돼? 어디든 기회를 주는 곳 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가게 된 건데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워서 좀 하는 것들이 있다. 좀 참고하시고요. 근데 그 일제 교육기관을 다니면서 그 문명화된 나라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보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 없는 어떤 시스템들을 보고 온 거죠. 와, 그럼 저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할 텐데. 세계를 보는 눈이 뜨였다. 망대야, 망대. 세계가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지를 본 거예요. 망대가 생긴 거야. 나라를 키우는 망대가 생겼어. 다음. 나중에 이제 군사정변을 좀 일으키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이제 두 명이 올라와요. 윤보선이라는 사람하고 박정희 두 명이 올라와. 근데 미국 특파원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윤보선은 뭐라냐? 일단 나를 그냥 뽑아주면은 내가 그때부터 생각해 볼게요. 그때 그냥 어디 미국 가서 내가 뭐 빌어서라도 뭐
어떻게든 해볼게. 일단 뽑히는 게 중요해. 뽑아주세요. 그래서 실망했대. 미국 기자가 보고 이 무슨 대통령이 이래. 후보가 왜 이래. 근데 이제 박정희 숫자를 제시한 거야. 로드맵을 제시했어. 지금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지금 이런 거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쉬운 과정이 아니야. 국민들이 모두 함께 해줘야 가능한 거야. 이거는 나 혼자 못해요. 국민들이 같이 해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라는 거를 이제 투판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좀 다르네. 이제 박정희가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해요. 이 사람들이 해낸 것들을 보고 평가를 해. 이건 전무후무하다.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도 이런 일이 없어. 엄청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대화가 되려면 우리가 막 초가집 이런 데 살고 있다가 이제 빌딩도 짓고 막 이런 식으로 근대화된 세계에 살려면은 산업화가 필요해요. 산업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난 게 어디야? 영국. 근데 보니까 농업 중심 사회였는데 이런 상공업 중심으로 돼야 되고 이제 사람들이 도시로 와서 일을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분업화를 해야 돼. 그래야 더 많은 물건들을 생산할 수 있게 돼. 그러면은 이제 좀 풍요로운 삶이 가능해지죠. 돈도 벌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교육을 많이 받아야 좋은 교육을 받아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게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공부해야지. 예전에는 농업 중심 사회는 무슨 공부야. 가서 빨리 논 메고 막 씨 뿌리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구나. 학교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국민 소양이 올라가고 시민권 이런 의식도 향상이 되고 그러면서 사회 전반이 근대화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화가 되려면, 근대화가 되려면. 다음.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해외에서 볼 때는 200에서 30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근데 우리나라는 몇 년 걸렸다? 거의 한 50년 정도, 약 50년 만에 4분의 1, 6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해가지고 압축적 성장을 이뤄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념관 가서 보게 될 이미지인데 저 우측 하단에 있는 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무역, 수출. 그래서 돈을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돈이 저 밑바닥에 있다 갑자기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새마을 운동, 범국민 개혁 일어나고 무역 수출 100배, 13년 만에 저렇게. 저런 일들을 해냈다. 뭐 혼자 하진 않았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인재를 잘 양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기념관 가면은 조금 이제 박정희를 조금 약간 신격화하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구나. 좀 참고를 하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썼을까라고 봤을 때 중요한 일을 하나 하기 위해서였어. 이 성장도 중요한데 기도의 사람을 발탁해요. 인재를 보는 눈이 탁월했어. 류태영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도 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 공부 혹시 잘하고 싶다? 이 책을 좀 읽어보세요. 이분이 찢어지게 가난했어. 공부를 할 수 없는 구조야. 학교를 못 다녀. 돈이 없어 학교를 못 다녀. 농촌이 막 해야 돼. 근데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진짜 농촌 살리고 싶어요. 갑자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해. 영어를 못 하는데 막 해외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 막 그때 갔는데 막 덴마크 이런 데 갔는데 덴마크어를 못 해. 근데 막 과제를 내야 돼. 특별한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가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발탁을 해. 저는 박정희의 최대 업적은 이 사람을 발탁한 거라고 봐요. 근데 기념관에 이런 얘기가 좀 없어서 아쉽긴 했지만. 다음. 어느 날 이제 비서실장한테 농촌 개혁을 해야겠어. 농촌 전문가를 좀 찾아와.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소문을 해가지고 저 구석탱이에 있는 류태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 그래서 이제 류태영이 와가지고 갑자기 끌려와가지고 이제 막 브리핑을 해. 농촌을 개혁하려면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런 것 때문에 연구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가 탁 듣더니 내일부터 여기 청와대 와가지고 해라. 저 못하는데요 이랬어. 직장 다니고 있고 자기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자기가 맡은 게 있으니까 갑자기 오라가면 어떻게 올 수 있겠어. 여러분 갑자기 막 여기 다니고 있다. 너 학교 그만두고 여기 학교 오세요. 갈 수 있어 없어? 못해. 근데 갑자기 오면 어떻게 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학장이 막 나와가지고 류 박사 청와대 가. 밤에 전화 왔어. 다 정리했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 농촌 살려야지. 찢어지게 가난한데 농촌 살릴 거야. 그 꿈을 갖고 쭉 도전을 했더니 어느 날 대통령 앞에 섰어. 갑자기. 그러면서 이분이 새마을 운동을 맡게 돼요. 이제 처음에 하겠다라고 생각한 건 박정희지만 이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은 이제 그 류태원 박사가 설계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핵심 두 가지는 뭐냐면은 국민의 의식을 개혁하는 일을 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아직 수준이 좀 다 낮아. 특별히 농촌은 더 낮아. 그러니까 중앙에다가 교육 전담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각 지역에 또 지역의 지도자들을 키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을, 일반 농촌 그런 사람들을 알려주고 개혁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생활환경 개선을 해. 그래서 초가집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근대식 집으로 다 짓고 현대식으로 농기계 같은 거. 아이고 손으로 언제 합니까? 기계로 해야지 하면서 기계 막 주고 시멘트 주고 막.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역 내 미신, 무속신앙, 뭐 선앙당, 굿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없애버리는. 지금 몇 개 남아 있긴 하지만 저 때는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지역 내에 막 터줏대감처럼 있던 것들을 다 그런 일들을 했다. 서밋이 어떤 서밋이 이제 나라를 움직여야 되는지 여러분 좀 보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 렘넌트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버려진 자, 쓰레기. 또 다른 하나는 남은 자, 그루터기. 그래서 실은 렘넌트 하지만 실은 더 렘넌트여야 돼요. 그냥 렘넌트는 좀 쓰레기 같을 수 있어. 더 렘넌트여야 돼. 지금 류 목사님은 그 사람 하나 찾으려고 수많은 메시지 던지고 있어요. 혹시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럼 도전해요. 렘넌트답게. 뭐 하냐? 영적 독립을 해야 돼. 시대 살릴 작품을 남겨야 돼. 다음. 재앙을 불러들인 렘넌트가 있더라. 그리고 재앙을 막은 렘넌트가 있더라. 지금 성전 강조하죠. RUTC 강조하죠. 이게 역할이 뭐냐? 영적 재앙이 오고 있어. 이거를 볼 수 있는 파수망대로서의 여러분들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이제 빛을 쏘는 거야. 등대. 생명의 빛을 쏘는. 그럼 다 뭐 나라 왕들이 막 여러분한테로 오겠죠. 그 두 가지 역할을 할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들이 그 성전이 되라. 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솔로몬은 렘넌트예요? 솔로몬 렘넌트야? 교영아, 솔로몬 렘넌트야? 뭐 알 수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재앙을 불러들였어. 다윗 시대 때 성전 준비 막 해가지고 성전 지었지.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외교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1,000명의 신부. 1년이 365일인데 신부가 1,000명이면은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3년이 걸려. 3년이 넘게 걸려. 3년 가까이 걸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외로우니까 남편이 안 와. 외로우니까 내가 신상 갔다 올게요. 그래서 1,000개의 우상신이 들어와. 솔로몬 시대 때. 그래서 그 다음 시대에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고 망하고 재앙을 불러들였어요. 성전의 의미를 놓치니까 재앙을 불러들이는 그런 게 됐다. 그래서 7 렘넌트 안에 솔로몬 없잖아요. 류 목사님 거의 솔로몬 얘기 거의 안 해요. 난 예전에 순복음 있었는데 그때는 막 솔로몬 막 엄청 막 배우고 막 이랬는데 여기는 왜 안 해? 나중에 좀 재앙을 불러들이네. 복음을 알고도 저랬다고요. 여러분들이 복음 알고도 저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 헛되고 헛되도다. 나중에 말년에 저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막 좋은 아파트 사고 막 유학도 가고 막 다 하고 싶잖아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엄청난 부를 끌어들인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한 말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데 이런 큰 성전도 중요한데 실은 네가 성전이야. 이걸 알려준 사람이 바울. 개개인을 성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막았어. 여러분 성전 맞아요? 여러분이 성전 맞아요?
맞아요? 확신을 가져야 돼. 아, 나 그냥 랩넌트 아니고 더 랩넌트야. 확신을 가져야 돼. 다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내년이나 뭐 대학 가서 해야지, 뭐 어디 직장 취업해서 해야지. 미안하지만 못해. 좀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우리 반에 한 3명, 4명 이렇게 오는데, 제가 지금 회사에서는 과장이고 제 출판사는 대표예요. 저는 면접 본단 말이에요. 직원 면접 본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한테 그랬어. 나 대표지만 여러분 채용 못 하겠어. 미안하지만 민우 채용 못 해. 얘기했다니까? 사실을 알려준 거야. 여러분들이 불신자들한테 그런 대우 받는다고요. 이제 좀 있으면.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야. 하루아침에 생겨지지 않아.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만약에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야, 얘는 좀 내가 채용해서 지금이라도 채용해서 좀 직장 직원으로서 두고 싶다. 연봉 주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제가. 그죠? 그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갖췄다? 그러면은 대학에서 모셔가요, 여러분들을. 여러분 지원서 안 내도 돼. 모셔간다고. 이때를 놓치지 마세요. 나 발탁돼야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 돼. 정신을 차리자, 우리가. 다음.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독립도 중요하지만 영적 독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부모님 뭐 지금 한 40대, 50대 뭐 이 정도이실 건데 한 몇 년 뒤면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류 목사님 몇 년 뒤에 안 계실 거예요. 몰라, 120살까지 뭐 계신다고 하지만 알 수 없어, 사람. 그럼 몇 년 뒤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메시지가 끊겼어. 그럼 있는 거 갖고 막 재탕해서 쓰고 그럴 거 아니야. 차세대 후계자가 나와야 되지.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겠죠. 누가 막 나 여기 청신 보내줘야 해서 온다, 그 수준이다. 그러면 안 돼. 내가 와야 될 이유를 알고 와야 되고, 교회를 가는 것도 이유를 알고 가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려면은 내가 그리스도는 한번 만나야지. 진짜 한번 만나야지.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 때 여러분한테 담에색 써보세요 했던 거예요. 어떻게 만났는데, 뭐 찬양하다 만났어? 뭐 교회가 뭐 수련회 갔다 WRC에서 막 만났어? 아니야, 그건 감동받은 거고 그리스도를 만난 거는 좀 달라. 그거를 써봐. 이제 점검하시라고 했던 거고요. 다음.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나는 진짜 구원받은 더 랩넌트 맞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나와요. 그게 CVDIP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혹시 CVDIP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와서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서 못해요. 우리 목사님들이랑 사역자분들이 여러 번 막 찾아가서 할 수 있지만 직접 와서 물어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 대학에서나 또는 직장 가서나 나중에 사회 나가서 와, 이 사람은 좀 다르다 이렇게 봐요.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CVDIP를 알고 움직여야지. 그래서 제가 이런 서밋들의 어떤 특징들 얘기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잘잘못에 대한 그런 평가는 나중에 하시고 좀 조사를 해보시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가니까 좀 더 자료를 좀 찾아보시고, 그럼 앞으로 또 많은 서밋들이 나올 거예요, 국가에.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성인이 되면 투표권이라는 게 나와. 올바른 사람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나한테 이제 뭐 허경영 예전에 막 여러분들 막 1억씩 주겠습니다.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말이 안 되는 건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그죠? 근데 교묘하게 하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좀 뽑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 되거나, 그래서 국가 지도자로 가거나 또는 후대를 그렇게 키워야겠지. 여러분들이 자녀가 나왔는데 잘생겼어. 잘생겼어. 모세 같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품고 있어야 돼? 누가 양자 보내겠다면 양자 보내요. 미국으로 보내.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좀 트인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 이제 내 거 중심으로, 내 기준, 뭐 여러분 생각 수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 역사를 이렇게 가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내가 또 그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것들을 조금 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고, 다음. 제가 이번 주에 디도서 새벽 예배 때 이제 디도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셔서 봤는데 이 성경 구절 읽다가 오 이거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제 갖고 왔어요. 그 바울이 디도라는 후계자를 교육시키면서 이제 후계자가 이제 성도들 어떻게 양육하는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얘기를 합니다. 청신에서 여러분들을 데려다 놓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런 거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여기 목사님들 계시고 또 뭐 준목님 계시고 간사님 계시고 저도 있고 하니까 와서 물어보세요. 나 이거 관심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와서 물어보세요. 학교 가서도 물어보시고 지식인에도 물어보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하길 바라고. 이걸 왜 해? 여러분들이 성전이야, 망대야. 여러분 마음 안에 셋들이 있어야 돼요. 그 셋들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장사치들 다 내버리고 셋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